이번 회차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이 드디어 그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귀의 충격적인 정체와 강철이의 과거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히면서 모든 등장인물들의 운명이 뒤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군다나 비비의 충격적인 배신까지. 여리는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 임금은 풍산의 신당을 급습하는데 대체 이 사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혹시 강철이의 정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11화 예고편 장면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팔척귀를 모시는 풍산의 신당에서 팔척귀가 풍산의 몸에 들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윤갑은 위험에 처했던 상황입니다. 팔척귀는 윤갑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후 윤갑은 가섭 스님을 만나 그 정황과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이에 가섭 스님은 팔척귀 그놈이 그리 사라졌다는 것도 이상하고 라고 의문을 표합니다. 이 장면은 10화 후반부에서 벌어진 팔척귀와 강철이의 직접적인 대면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화 마지막에 팔척귀가 풍산의 몸에 빙의해서 강철이에게 100년 전 자신이 태어나던 날 땅에 떨어지는 널 봤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발언은 강철이와 팔척귀 사이에 1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인연이 있음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어요. 가섭 스님의 팔척귀 그놈이 그리 사라졌다는 것도 이상하고 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팔척귀가 강철이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갑자기 사라진 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가섭 스님은 8화에서 이미 여리에게 13년 전 자신이 넙덕과 함께 팔척귀를 상대했던 일을 고백했던 인물인데 그가 느끼는 이상함은 더욱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강철이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1000년 동안 이무기로 살아온 이유와 팔척귀의 탄생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또한 왕가의 핏줄들이 너의 적인데 라는 팔척귀의 말은 강철이가 왕가와도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더 깊은 고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강철이가 가섭 스님의 조언을 들은 후 팔척귀와 자신 사이의 연관성을 더 깊이 파헤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왕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점차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땅으로 떨어진 날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이후 왕가의 족보를 살펴보는 장면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내금이 서재일이 궁궐로 돌아와 임금에게 풍산의 신당에서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이에 임금은 풍산의 신당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곧이어 임금과 내금이 군사들이 풍산의 신당을 찾아가 당장 나오지 못하겠느냐? 라며 급습하는 장면입니다. 10화에서 강철이와 서재일은 맹청의 판수들 사이에 숨어있던 아구지인 풍산을 발견하고 그가 팔척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목격했었죠. 강철이는 서재일에게 임금에게 알리라고 지시했고 서재일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직접 궁으로 돌아와 보고하는 충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즉각적으로 풍산의 신당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은 것은 그가 얼마나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점은 9화에서 여리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팔척귀로 인해 고통받았던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 원한귀의 실체와 배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것이죠. 임금과 내금이 군사들이 풍산의 신당을 급습하는 장면은 상당히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나오지 못하겠느냐? 라는 이정의 말은 자신감과 단호함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연 풍산이 아직 그 신당에 있을까요? 10화에서 풍산은 팔척귀에 빙의된 후 강철이와 대면했고 그 후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신당을 급습했을 때 풍산은 이미 도주한 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갑은 집으로 돌아와 여리에게 풍산의 신당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때 여리는 정말 내가 땅으로 떨어지던 날 놈이 태어났단 말이야 라고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궁으로 돌아가 임금과 함께 팔척귀가 누구인지 왕가 족보를 살펴보며 추측합니다. 윤갑은 특정 인물을 발견하고는 팔척귀가 원한을 품은 자는 바로 이 자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임금은 두 사람에게 열흘 뒤 용담골로 갈 것이다. 팔척귀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라고 알립니다. 이 장면은 윤가비와 열이 그리고 임금이 팔척귀의 정체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열이의 정말 내가 땅으로 떨어지던 날 놈이 태어났단 말이야 라는 말은 팔척귀의 탄생과 강철이가 용이 되지 못하고 이무기로 떨어진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요? 아니면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왕가족보를 살펴보는 장면은 팔척귀의 정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윤갑이 팔척귀가 원한을 품은 자는 바로 이 자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팔척귀가 특정 왕실 인물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팔척귀가 왕실의 핏줄을 노리는 이유가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임금이 열흘 뒤 용담골로 갈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용담골이 팔척귀의 정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장소임을 암시합니다. 용담골은 열이의 할머니 넙덕이 살았던 곳이자 넙덕이 팔척귀와 싸웠던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팔척귀의 과거와 연관된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팔척귀는 누구일지 예상해 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충격적인 반전 가능성은 강철이와 팔척귀가 원래는 하나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강철이가 용이 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을 때 그의 정신이 분리되어 하나는 윤갑의 몸에 빙의한 이무기로 다른 하나는 원한에 찬 팔척귀로 나뉘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존재가 서로를 완성시켜야만 진정한 승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강철이가 자신의 또 다른 측면인 팔척귀와 대면하고 통합해야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팔척귀의 정체가 과거 왕실의 중요한 인물, 특히 왕위 계승권을 가졌던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후 원귀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는 김봉인의 선조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김봉인이 팔척귀를 이용해 왕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열이와 윤갑의 모습입니다. 열이는 윤갑에게 난 더 이상 경비석이 필요 없어. 내가 날 지켜주는 경비석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을 몰래 보고 있던 비비는 속으로 이묵이 강철이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 열이 그 계집아이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열이와 강철이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열이의 난 더 이상 경비석이 필요 없어. 내가 날 지켜주는 경비석이야 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강철이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비석은 귀신을 물리치는 중요한 도구였죠? 그런데 열이가 강철이를 그 귀석에 비유한 것은 그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존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자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강철이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경비석을 치워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10화에서 열이와 강철이는 이미 첫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었죠. 그 이후 열이는 더욱 강철이를 향한 감정에 솔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때 할머니를 죽인 원수라고 생각했던 강철이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이 모습을 지켜보는 비비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이묵이 강철이가 너무 멀리 가버렸어. 열이 그 계집아이 때문에 라는 생각은 강철이가 열이와의 관계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비비는 강철이의 동생이자 그의 승천을 돕고 싶어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강철이가 인간 열이와의 감정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이와 강철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지만 동시에 비비의 우려와 불안은 커져서 결국 열이를 제거하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비가 강철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열이를 배신하는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풍산이 비비와 만나 협상을 하는 장면입니다. 풍산은 비비에게 그 열이라는 계집만 내게 넘겨주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비비는 강철이가 무사히 승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리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강철을 위해 여리를 풍산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비비가 여리를 납치해 풍산의 신당으로 데려오는데 풍산은 만족스러워하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여리는 비비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비비는 여리에게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충격적인 전개입니다. 비비가 강철이의 동생이자 동료로서 여리를 배신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풍산이 비비에게 그 여리라는 계집만 내게 넘겨주시오 라고 제안한 것은 여리가 자신의 계획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산은 팔척비를 모시는 아구지로서 넙덕의 손녀인 여리가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리가 강철이와 함께하면서 팔척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녀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비비의 선택은 매우 복잡한 심리를 반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강철이가 무사히 승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리에 대한 질투심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비는 강철이가 여리와의 감정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철이가 자신이 아닌 여리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비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여리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강철이의 미래를 위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리가 풍산과 비비에게 위협받는 순간 강철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위기를 감지하고 달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여리와 강철이 사이에 이미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어 물리적 거리를 초월한 교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강철이는 비비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겠지만 동시에 여리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철이는 승천의 기회를 포기하더라도 여리를 지키겠다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혹시나 강철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비비가 강철이를 도와주는 형제애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화는 이렇게 팔척귀의 정체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드러나고 여리와 강철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한편 비비의 배신으로 인한 극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 강철이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화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강철이는 비비의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리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팔척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지. 다음 화에서 더 큰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